김민재를 그렇게 깎아내리더니 나폴리 수비. 김민재 없으니 약해. 프란체스코 마롤타는 김민재가 나폴리를 떠난 이후 나폴리의 수비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 수비의 핵심이었다. 입단 1년차였지만 김민재는 나폴리 합류 직후 주전 수비수 자리를 꿰찼고 시즌 내내 일관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수비에 안정감이 생긴 나폴리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전 감독의 의도대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 이는 나폴리를 33년 만에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으로 이끌었다. 김민재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와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이후 김민재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다. 수비 보강을 계획하고 있던 뮌헨은 이전부터 김민재의 활약을 지켜봤고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자 김민재에게 접근했다. 뮌헨은 진심이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당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던 김민재에게 직접 영상통화를 걸어 김민재를 설득할 정도로 김민재 영입에 정성을 쏟았다. 김민재는 결국 뮌헨 이적을 선택했고 현재 뮌헨의 수비를 책임지는 중이다. 반대로 나폴리는 1년 만에 팀의 핵심 센터백을 잃었다. 이적료는 남았지만 그 이적료로 김민재의 빈자리를 메울 수는 없었다. 나폴리는 미래를 위해 나탕을 영입했고 김민재의 파트너였던 아미르 라흐마니의 옆에는 주앙 제수스를 세웠다. 하지만 제수스는 김민재와 같은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제수스는 지난 시즌에도 김민재의 백업 역할을 맡았던 선수다. 김민재처럼 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수비에 변화가 생기자 덩달아 나폴리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이 개막한 뒤 3경기에서 2승 1패를 거뒀지만 불안한 수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라치오전 1에서 2패배, 2뼈 아팠다. 나폴리가 흔들리자 김민재를 좋아하지 않았던 마롤다조차 김민재의 공백이 크다고 인정했다. 나폴리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이탈리아 매체 아레아 나폴리는 마롤다가 텔레보메로에서 방송되는 기오치아모 드앙티시포에 출연해 나폴리는 변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수다. 나폴리는 본질적으로 같은 팀이지만 수비에 김민재가 없으니 약해졌다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롤다는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뛰던 지난 시즌 내내 김민재의 활약과는 별개로 김민재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했던 이탈리아의 언론인이다. 하지만 김민재의 공백은 그런 마롤다조차 김민재를 인정하게 하고 있다. 2. 토트넘 커리어 사실상 끝났다. 십자인대 부상, 수술대 오르는 페리시치. 토트넘 베테랑 이반 페리시치가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전방 십자인대 부상 때문이다. 토트넘과 계약이 내년 6월까지라 사실상 토트넘에서의 커리어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최악의 경우 선수 은퇴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토트넘 구단은 20일 한국 시간 페리시치의 수술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페리시치가 훈련 도중 오른 무릎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조만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수술을 마친 뒤엔 의료팀과 함께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남은 시즌 결장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구단 소셜미디어를 통해 쾌유를 기원한다. 는 응원 문구도 덧붙였다. 십자인대 부상으로 수술을 받으면 보통 반년 정도는 회복과 재활에 전념해야 한다. 재활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경기 출전은 불가능하고 경기 감각 등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내년 5월 막을 내린다. 구단 차원에서 시즌 아웃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이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토트넘 구단의 이 같은 발표를 인용해 전하면서 페리시치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을 받은 뒤 재활을 시작할 예정인데 페리시치가 이번 시즌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덧붙였다. 토트넘에서의 커리어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계약이 만료되는 데다 이미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방출설이 돌았을 만큼 더 이상 동행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적지 않은 데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 체제에선 활용법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번 시즌 EPL 출전 기록은 5경기 교체 출전,
총 출전 시간은 98분에 불과하다. 페리시치는 안토니오 콘테 전 감독 시절이던 지난해 6월 자유계약을 통해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이후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뛰는 선수나 인터 밀란, 이탈리아 시절 동행했던 선수들의 영입을 선호했는데 인터 밀란에서 사제의 연을 맺었던 페리시치 역시 그 일환으로 영입했다. 토트넘 이적 전 시즌 페리시치는 세리에 A에서 35경기에 선발 출전해 8골 7도움을 기록한 바 있다. 토트넘 이적 후 콘테 감독 체제에선 당연히 핵심 자원으로 분류됐다. 당시 3백 전술을 쓰던 콘테 감독은 왼쪽 윙백으로 페리시치를 주전으로 썼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과 불협화음 논란도 쏟아졌다. 콘테 감독은 윙백 페리시치를 손흥민보다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활용했고 반대로 손흥민은 심지어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다. EPL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였다. 결국 손흥민은 페리시치 합류 이후 EPL 득점수가 23골에서 다음 시즌 10골로 급감했다. 시즌 도중 콘테 감독이 경질되고 새 시즌을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자연스레 페리시치도 떠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탈리아 언론들을 중심으로 친정팀 인터 밀란 복귀설도 돌았다. 데스티니 우도지가 임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만큼 토트넘도 페리시치와 굳이 동행을 이어갈 필요는 없었다. 다만 인터밀란이 이적료가 발생하는 데다 페리시치의 높은 연봉에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남은 한 시즌도 동행키로 했다. 콘테 감독과 전혀 다른 전술을 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페리시치가 설 자리는 마땅치 않았다. 왼쪽 풀백 자리는 데스티니 우도지나 벤 데이비스가 자리를 꿰찼고 공격진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마노르 솔로몬, 브레넌 존슨 등 더 경쟁이 치열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반부 문전 크로스가 필요할 때 정도만 페리시치를 교체로 활용했다. 핵심이었던 지난 시즌과는 입지가 정반대가 됐다. 설상가상 이번 부상으로 수술대까지 오르면서 토트넘과 동행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 2008에서 9시즌 KSV 루셀라레, 벨기에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래 처음 겪는 장기 부상이기도 하다.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페리시치가 가장 오랫동안 전열에서 이탈했던 건 볼프스부르크, 독일 소속이던 지난 2014년 어깨 골절로 인한 56일 이탈이었다. 1989년생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를 고려할 때 부상 회복 속도 등에 따라 새로운 팀을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십자인대는 축구 선수들에겐 치명적인 부상 부위라는 점에서 향후 회복 정도도 장담할 수 없다. 적어도 반년간 재활에만 전념해야 하는 이번 부상은 선수 본인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앞서 페리시치는 크로아티아 하이두크 스플리트, 프랑스 소쇼 유스팀을 거쳐 루셀라레에서 프로에 데뷔했다. 이후 클럽 브리에, 벨기에를 거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볼프스부르크, 이상 독일, 인터 밀란, 바이에른 뮌헨, 독일 임대 등을 거쳐 토트넘의 새 둥지를 틀었다.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비롯해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 2회, 세리에 A 우승 1회, 독일 DFB 포칼, 컵대회, 우승 3회, 코파 이탈리아 우승 1회 등을 경험했다. 크로아티아 국가대표로 A매치 129경기에 출전해 33골도 넣었다. 크로아티아의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 카타르 월드컵 3위 등 이끌었다. 3. 155km 쾅, 9월 에라영, 반가운 17승 에이스의 완벽 부활, 마지막 20경기에 쏟아 부어주길. 마지막 20경기에 쏟아 부었으면 좋겠다. 2016년 1차 지명으로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이영하, 25에게 3년차였던 2019년은 영광의 시간이었다. 29경기에 나와 17승 4패 평균 자책점 3.64를 기록하면서 김광현과 함께 국내 투수 다승 1위를 기록했다. 당시 이영하는 150km가 훌쩍 넘는 강력한 직구에 140km 대의 슬라이더까지 보유하고 있어 타자들이 공략하기 쉽지 않은 투수였다. KBO 리그를 대표하는 우완 투수로 성장하는 듯 했지만 이후 잠시 주춤하며 성장통을 겪었고
최근에는 고등학교 야구부 시절 학교 폭력을 했다는 의혹에 법정 다툼까지 갔다. 올해 미계약 보류 선수로 시즌을 맞이했지만 학교 폭력 의혹이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다시 마운드에 올라왔다. 돌아온 이영하는 야구가 너무 하고 싶었다. 야구를 할 수 있는 좋고 야구장에 나오면 행복하다 라며 더 절실한 마음으로 등판했다. 마음은 에이스 시절 그 이상이었지만 스프링 캠프도 따라가지 못하는 등 시즌 준비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곧바로 나타났다. 구속은 예전 못지않게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흔들리기도 했다. 지난 8월 초 한 차례 재정비를 마치고 온 이영하는 조금씩 안정적인 피칭이 이어졌다. 구속도 한층 더 안정적으로 올라왔고 제구도 일정해졌다. 8월 20일부터 10경기 동안 10이닝에 등판한 이영하는 평균 자책점 0.90을 기록하며 두산 불펜에 힘이 되기 시작했다. 9월 5경기에서는 5와 3분의 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0을 유지했다. 지난 18일 기아 타이거즈전에서는 1이닝 동안 안타 1개와 볼넷 1개가 나왔지만 아웃카운트 3개 중 2개를 삼진으로 잡아냈다. 최고 구속은 155km가 나왔다. 이영하의 피칭에 이승엽 감독도 미소를 지었다. 이 감독은 이영하가 올 시즌 마운드에 서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라며 조금은 안정을 찾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은 필승조였던 박치국이 어깨 통증으로 빠졌고 김명신, 홍건희, 정철원 등도 초반보다는 다소 지친 기색을 보였다. 이영하는 2021년 포스트 시즌에서 불펜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끌기도 했다. 순위 싸움으로 바쁜 가운데 이영하가 그때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두산으로서는 한층 더 수월하게 후반 승부를 풀어갈 수 있게 된다. 이 감독은 박치국이가 빠진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즌 초반부터 같이 못했는데 그 몫을 마지막 20경기에 쏟아부어줬으면 좋겠다. 과활약을 기대했다.